단 5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화려했던 문명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8개의 초강대국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거대한 신전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수백 년간 쌓아온 지식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그 후 인류는 문자를 잊어버리고 다시 어둠 속에서 수백 년을 헤매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3000년 전에 그 완벽했던 세상, 도대체 누가, 왜 이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걸까요? 오늘의 고요한 기록, 인류 문명의 리셋, 1177년년의 대재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청동기 시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바주옷을 입고 돌도끼를 휘두르는 원시적인 모습인가요? 틀렸습니다. 당시 지중해의 모습은 지금의 유럽연합이나 다를 바 없는 고도로 발달한 국제사회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히타이트의 황제, 미케네의 왕들은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여, 이번엔 금을 좀 보내주시오. 대신 나는 최상급 청금석을 보내리다. 이런 구체적인 무역 협상에 오갔죠. 실제로 튀르키예 앞바다에서 발견된 울루구른 난파선은 이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배 안에서는 이집트의 보석, 아프리카의 흑단나무, 발트해의 호박, 심지어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광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30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유럽을 잇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풍요로웠고 세련됐으며 무엇보다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찬란한 황금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선단이 새까맣게 몰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집트의 람세스 3세는 자신이 목격한 공포를 신전 벽화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바다의 민족이 오고 있다. 그들은 불꽃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하투사, 코데, 카르케미시,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의 팔을 막아낼 수 없었다. 기록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당시 난다긴다 하는 강대국들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들이 이 정체불명의 적들 앞에서는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단순히 패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 이 시기의 도시들은 말 그대로 삭제되었습니다. 트로이, 미케네, 우가리트. 발굴되는 지층마다 시커먼 재와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됩니다. 화살촉이 박힌 채 쓰러진 유골들은 도망치지도 못하고 학살당한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특히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그 강력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으니까요. 도대체 이 바다의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들을 잔혹한 해적이나 미지의 침략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바이킹이나 몽골 기병처럼 파괴를 즐기는 악마들로 묘사했죠. 하지만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최근 발견된 증거들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바다 민족이 가해자가 아니라 그들 또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러 가는 군대라면 무기와 식량만 챙기겠죠? 그런데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바다 민족의 배에는 이상한 것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에 가득 실린 살림살이들. 이건 침략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는 모습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살 곳을 잃고 떠도는 난민 행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살인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도망친 처절한 가장들이었다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바다로 내몰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눈에 뵈는 게 없는 광전사로 만들었을까요?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데이터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렉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석순, 그리고 지중해 바닥에서 채취한 꽃가루 화석들. 이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강수량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비가 좀 안 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수십 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이어진 전대미문의 대가뭄이었습니다. 비옥했던 농토는 쩍 갈라진 황무지로 변했고 창고의 곡식은 바닥났습니다. 당시 기록 중에는 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곡물을 보내주시오 라고 절규하는 왕의 편지까지 발견되었죠. 하지만 재앙은 혼자 오지 않는 법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에 무너진 도시들의 잔해에서 기묘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성벽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마치 휘어지듯 무너져 내린 흔적들. 그리고 짓눌려 죽은 사람들의 유골들. 이것은 전쟁의 흔적이 아니라 지진의 흔적입니다. 현대 지질학자들은 이 시기를 지진 폭풍의 시대로 정의합니다. 약 50년 동안 트로이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거대한 단층선을 따라 대지진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졌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굶어 죽어가는데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집과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염병이 돌고 치안은 붕괴되고 왕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버렸습니다. 무기를 들고 배를 타고 식량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닥치는 대로 공격하며 나아갔겠죠. 그게 바로 이집트인들이 보았던 공포의 대상, 바다민족의 실체였습니다. 즉 팩트는 이것입니다. 바다민족이라는 괴물이 쳐들어와서 세상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이미 가뭄과 지진으로 지옥이 되어버린 세상에 낳은 비극적인 결과물이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고 지진이 났다고 해도 그 강력했던 8개의 제국이 전부 다 멸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지진이 나거나 가뭄이 든다고 나라가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현대 문명과 소름 돋게 닮아있는 시스템 붕괴 이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청동기 문명은 글로벌 무역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청동이 있었죠.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주석이라는 광물이 매우 희귀해서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났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현대 산업의 반도체나 석유와 똑같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차가 못 다니듯 주석 공급이 끊기면 무기도 농기구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죠. 자, 시나리오를 돌려볼까요? 자연재해로 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자 무역로가 막히죠. 주석 공급이 끊깁니다. 다른 나라의 무기 생산이 중단됩니다. 군사력이 약해지니 반란을 막지 못합니다. 식량 수입도 끊깁니다. 결국 연결된 모든 국가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스템 전체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 하나가 전체의 셧다운을 불러온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급자족하던 원시 사회였다면 차라리 피해가 적었을 텐데 서로 너무 깊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공멸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화면을 3000년 후인 지금의 세상으로 돌려봅니다. 우리는 청동기 시대보다 안전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수에즈 운하에 배 한 척만 끼어도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죠.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면 금융, 통신, 교통이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고대 문명을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다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퍼펙트 스톰이 닥쳐온다면 우리 문명은 50년도 안 돼서 리셋될지도 모릅니다. 폐허 속에 묻혀버린 1177년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데이터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가 그 경고를 읽지 못한다면 말이죠. 고요한 기록 보관소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세상의 이면을 하나씩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기록된 이 지식의 조각이 당신의 세계관에 새로운 확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